네, 첫 순서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이지환 위원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찾은 특징주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들로 나오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적 눌림을 겪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눌림을 같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눌림을 겪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눌림에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고 이번 눌림목을 좀 잘 활용하시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아마도 상승 전환할 때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상당한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호가시스템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승기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SL인데요. SL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에 패시브 자본 일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이동으로 좀 보이고요. 이 물량들을 지금은 기관들이 조금씩 저가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도 시중가는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분할로 매수 접근하는 종목으로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중기 이상의 호흡이 가능하신 분들은 볼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경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은 상당히 많았지만 공급 쇼트웨이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실적의 발목을 좀 잡고 늘어지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 12월 달 넘어오면서 반도체 공급 쇼트웨이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지금이 바닥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이나 펀더멘털 기반 혹은 전기차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성장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현대차나 SL 같은 종목으로 조금 편입을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인탑스인데요. 사실 이제 인탑스 종목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인탑스 종목이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행보하는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1차 상승 이후에 지금은 2차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한번 신규 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수급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실적 개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직전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PCB 호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일으켰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양호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최대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IT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된 종목에 포커스 맞추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할 만한 부분이고 1분기 실적, 특히 4분기 실적은 아마도 PCB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종목인데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주가 조정이 상당히 동반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2차 전지 전방 산업들은 상당히 주가에 굴곡을 많이 겪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1월달 출범하게 되고 SK 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반면 이제 삼성 SDI는 주가 그 그룹 2차 전지 종목 자체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조금 공격적인 매수가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매집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1월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 이제 이동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부각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삼성 SDI 관련된 배당 기대감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직진 저점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수급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다이버전스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사실 이제 이 화학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레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호가 시스템에 여러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화학 종목은 추세가 이제 하방에서 아직까지 상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요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데 특히 이제 화학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원가 대비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스프레드 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냐에 따라서 상당한 주가 등락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벌이면서 원자력 가격의 인상을 제품 가격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가격 압박을 받으면서 화학업종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스프레드 차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화학업종 전반에 걸쳐서 주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순수 이제 화학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인 종목을 본다면 롯데케미칼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수급은 기간 수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호가 시스템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만 1차 분할 진입한 이후에 상황 추이를 좀 보면서 눌림목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부분이 조금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 공격적인 레포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죄송합니다. 섣불리 좀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어도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역시 저평가 메리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뛴 이후에 9월달에 상당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 가격 조정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교차하고 있지만 매수 우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역시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한 번에 뭐 되밀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반등 이중바닥의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그 효동첨단 소재처럼 그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장기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주가 탄력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장기 정도 스윙, 중장기 스윙이 좀 가능하신 이상 분들만 관심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상당히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럴 때 아마도 이제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내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 대부분 하방 쪽에 외국인들 배팅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상승 직전에 혹은 급등 직전에 이런 엇박자가 수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 낙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 낙폭 키우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종목 포트를 비중을 계속해서 저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홋카이로 찾은 특징주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계속해서 기대감이 불어 넣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초록밴드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홋카이로 찾은 특징주들 그리고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